점유추정력과의 관계를 보시면 점유추정력과의 관계는 읽어보세요. 이건 민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7번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에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있다. 이게 뭡니까? 등기권리 적법 추정입니다. 등기권리 적법 추정. 2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 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게 되면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기록이 돼요. 그렇다면 당사자 간에 그 등기 원인이 있었다라고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등기 원인 적법 추정이 될 겁니다. 3번을 보시면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되죠.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가 됐기 때문에 악의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안이 다른 거예요. 사안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경력된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부동산 우리가 권리 추정력이라는 얘기는 70에서 80%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추정력을 더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90%까지 올라갑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정력이 더 올라간다면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 추정력이 깨질 겁니다. 맞습니까? 네,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 추정력이 깨질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입증하느냐? 거기 잘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등기 절차상 소요되는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입증해야지만 추정력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정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지만 이 추정력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문구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란 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인. 꼭 화장품 이름 같죠? 이름 같죠? 자인.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당연히 자백한 거니까 깨지겠죠? 네, 자인 하나 더 넣으십니다. 자인.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전에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불명이라는 얘기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불명으로 기재된 멸시회복 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시회복 등기 실시 요강에 따라서 등기관이 토지대장 등본 및 전 등기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뭘까요? 등기 절차 적법 추정에 해당이 될 겁니다. 등기 절차 적법 추정. 그렇죠. 7번 부동산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 등에도 등기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왜요? 공동신청일 테니까. 그렇죠. 공동신청일 테니까 당연히 권리 추정력 인정이 될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왜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입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효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순위 보존의 효력. 다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예요. 따라서 순위 보존 효력 이것만 인정되지 다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 추정력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겠죠.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동산일 테고 이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은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미등기 부동산과 그 다음에 이미 등기된 부동산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당연히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겠죠. 맞습니까?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부가 없죠. 따라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유의 권리 추정력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미등기 부동산은 학설과 판례가 나뉩니다. 학설은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의 추정력을 갖다 사용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집은 시골에 있는 집인데요. 시골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은 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고 있느냐면 갑이 살고 있어요. 갑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설에 의하면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점유자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갑이 소유권자로 추정이 됩니다. 갑이.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미등기 부동산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판례 입장에서 볼 때는 갑이 소유권자로 추정되겠습니까? 추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을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점유자보다 각종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서 누가 소유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대장에는 누구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냐면 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점유자인 갑보다는 누가 소유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까? 왜? 우리 판례는 점유의 추정력을 쓸 수 없다고 봐요. 왜? 부동산이니까. 따라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관계 조사하는 자리로서 대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등기법과는 관련이 없는데 여간 거기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지만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번 동일인 명의의 이중 보존 등기의 경우 이중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어느 것만 유효입니까? 선 등기 기록 유효, 후 등기 기록 무효겠죠. 따라서 선 등기 기록만 유효니까 거기에 기재된 자만 거기에 기록된 자만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자 명의 등이 허무의 명의 등에는 추정력 없다. 없겠죠. 네. 5번 가옥 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왜요? 등기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등기부가 아니죠. 다만 소유권 사실관계의 자료로서 증거력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는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와 대단히 유사한 게 뒤에 나와요. 네. 무효 등기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효 등기의 유형. 중간 생략 등기는 다른 학원에 가봐도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민법에서 다 설명을 잘 하시니까. 네.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를 멸실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멸실되게 되면 이제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등기부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원인, 날짜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멸실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 건물 멸실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단독이겠습니까? 공동이겠습니까? 당연히 네, 단독 신청이 되겠죠.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그렇겠죠.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등기부를 폐쇄해서 창고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폐쇄해서 창고에 집어넣어서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다 귀찮으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럴 수 있죠. 돈 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 위에 이것과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물을. 그러면 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 만들어야 되겠죠. 보전 등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걸 갖다 쓰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제부 등기의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제부 등기 유형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이걸 갖다 쓰니까 이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를 표제부 등기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표제부 등기의 유형은 허용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네? 왜 안 돼요? 아무리 똑같이 지으려고 해도 똑같이 지어지겠습니까? 똑같이 안 지어져요. 약간 차이는 있겠죠? 뭐 시멘트 제조사가 다르다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기술자들이 다르다든지 똑같이 짓고 싶어도 똑같이 못 짓습니다. 따라서 유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한 자가 누구냐면 갑인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의 을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요. 어디다가 했느냐면 여기다가 했다는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을은 저당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요? 표제부 등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저당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등기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표제부 등기는 이용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을 취득했을 테고요. 먼저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이 을이 10억 원을 변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겠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멸이 될 겁니다. 이 저당권이 소멸됐다면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효인 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갑은 을로부터 다시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래서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담보를 요구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만 체결했고 등기는 따로 하지 않고 요 등기를 요쪽에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 빌려준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이거를 권리의 등기 이용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는 따로 하지 않고 이 무효인 등기를 이쪽에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저당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네?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따져보죠.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겠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 해당되겠죠. 맞습니까? 3호부터 11호 어딘가 해당이 된다면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실체관계 포함 여부로 판단할 텐데 이 을은 어차피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저당권 취득할 자죠. 저당권 취득할 자 명의로 여기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용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이용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인 A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용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후순위로 밀려나버려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A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용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A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만 이용이 되는 겁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만 이용이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존재하지 않고요. 대신 요 을이 아니라 병이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등기부에는 지금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일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그런데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됐으니까 을은 저당권 등기는 갖고 있지만 을은 저당권이 없는 상태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인 상태예요. 이때 병이 갑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했고 갑은 병에게 10억 원을 변제받으면서 등기를 병 명의로 등기를 하는 대신 요 등기를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명의가 달라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1번 저당권을 이전한다고 공시합니다. 1-1로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효인 등기인데 유효하다고 전제로 해서 이쪽으로 이전 등기한 거죠. 맞습니까? 무효인 등기인데 유효한 등기로 이용해서 이전 등기한 것이죠. 이것도 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어렵죠? 네, 이거 민법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무효 등기 이용이란 처음에는 유효했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상실하여 무효로 되었으나 그 이후 처음의 등기와 유사한 실체관계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 무효했던 등기를 후의 공시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뭐 그렇겠죠. 등기 원인이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한 매매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적 유효권의 추환이라고 부릅니다. 실체적 유효권의 추환. 그 다음에 2번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표제부 등기 이용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랬죠? 네, 표제부 등기 이용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의 열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공개제도는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는 잘 출제는 예전에 참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 잘 안 나와요. 요즘은. 그래도 모르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읽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 90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가 나와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폐쇄한 등기 기록 및 대법원 일기로 정하는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일로 한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일은 뭡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렇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 등기부는 폐쇄 등기 기록은 증명서 발급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증명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전부 증명서 1, 2번과 일부 증명서 3, 4, 5로 나눠지죠. 전부 증명서 1, 2번과 일부 증명서 3, 4, 5로 나눠지는데요. 전부 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네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는 말소된 것도 다 포함해서 출력해 줄 때 말소 포함 전부 증명서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를 그러니까 말소된 것은 쏙 빼놓고 현재 유효한 것만 다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가능한 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종이로 된 등기부라면 불가능할 거예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가능할 겁니다. 일부 증명서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일부 증명서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 부동산은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요. 병은 A에게 넘겼습니다. 3분의 1을. A는 B에게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B는 C에게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 을, 병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3번에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가 나와 있는데 즉 특정인이 갑이죠. 갑의 지분만 뽑아서 증명서 발급이 될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입니다. C의 지분만 뽑아서 증명서 발급이 될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뽑아서 증명서 발급할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권자는 지금 갑을 C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갑을 C에 관한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이를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분 취득 이력 증명서는 이거겠죠. C가 3분의 1을 지분을 취득한 가정은 C는 B로부터 취득했고 B는 A로부터 취득했고 A는 병으로부터 취득했죠. 요 취득하는 과정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이때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증명서 두 가지 종류, 일부 증명서 세 가지 종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가장 등기법에서 쉽게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는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출제가 자주 되니까. 네. 하나는 좀 확인하고 가죠. 거기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방법 나왔습니까? 거기 2번을 보시면 2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집합건물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1001동 표제부가 있었고 101호 표제부가 있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102호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을 겁니다. 쭉쭉쭉 가서 여기는 4층이니까 403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등기부를 집합건물 등기부 또는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예요. 이때 요 403호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인데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떼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등기부 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을이 필요한 건 이거 전부 필요합니까? 전부 필요는 없죠. 을이 필요한 것은 일단 요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한 이 403호가 공용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을이 필요한 것은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우리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개죠. 첫 번째, 등기 기록의 열람 방법.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존재할 때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열람이 될 때는 아니요. 공개가 될 때는, 즉 이러한 방법으로 공개가 될 때는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가 아니고요. 요것과 요것만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요게. 즉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요것만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존재할 때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등기부의 구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집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존재할 때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가 되지만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요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2번을 보시면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 관해서는 열람도 똑같아요. 열람도.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발급에 관해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은 뭐가 있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를 얘기하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한 개의 등기부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등기의 절차가 나오는데 등기 신청이 나오고 있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등기는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등기법에서는 뭐로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신청주의. 맞습니까? 따라서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신청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라고 그랬죠. 원칙은 임의 신청이 될 겁니다. 즉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임의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거, 이게 공동 신청입니다. 다시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단독 신청은 언제입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경우, 그때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단독 신청의 경우 거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골라내냐면 등기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는지 확보가 되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단독 신청 여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외울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는 왜 단독 신청입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에 의해서 확보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에 의해서 확보가 됐으니까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 왜 단독 신청입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합병에 의한 등기 신청. 이것도 단독 신청인데요. 이 합병도 틀리라고 문제를 가끔 내더라고요. 출제하는 놈들이. 네. 여기는 A라는 법인이 있고요. 여기도 B라는 법인도 있는데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법인도 부동산이 있고 B 법인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법인이 합병이 됐더라는 겁니다. 합병이 돼서 C라는 법인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C라는 법인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C라는 법인으로 탄생을 했으면 이 A 법인, B 법인은 없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 법인, B 법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부동산들은 자동적으로 이 C 법인에게 기속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동적으로 이 C법인은 이 소유권들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C법인으로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등기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C법인. 맞습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법인.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 공동? 단독. 이 등기도 마찬가지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C법인.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법인. 존재합니까? 이미 소멸되었죠. 따라서 단독 신청. 그래서 합병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부동산의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습니까? 왜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원시 취득이라서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까? 표제부. 그렇죠.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단독 신청.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명인 표시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름이 바뀔 때, 주민번호가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바뀔 때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들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아까 표제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따라서 말소도 단독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질 때 단독이면 말소될 때도 단독, 회복될 때도 단독이라고 그랬죠. 등기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말소도 공동, 회복도 공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촉탁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촉탁, 회복도 촉탁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당연히 말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 이건 참 중요한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이 먼저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실행을 합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따라서 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죠. 맞습니까?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명령 결정이 있을 때도 단독 신청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입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으니까. 그럼 이 가등기, 여기 세 번째로 보시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면 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갑이 직접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승낙서 한 장을 주면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직접 갈 필요 없이 승낙서 한 장으로 가는 걸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등기만 그래요. 가등기만. 그 다음에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임시가 짭니다.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법원의 촉탁. 맞습니까? 이게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등기라고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그럼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면 법원의 재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판결이라는 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재판이 있고 명령이라는 재판이 있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재판은 법관의 재판입니다. 법관이 내리는 재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법원이 내린 판단, 법원의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 법관의 재판. 그러면 법관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판결과 결정은 같기 때문에 이 판결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도 법원이 내린 판단이라서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단독 신청이에요. 여기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결정이라는 재판입니다. 결정.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세요? 판결은 원고 피고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불러요. 결정은 신청인이 법원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법원에 뭔가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이에요. 둘 다 법원이 내린 재판입니다. 법원이 내린 재판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네,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관리자. 그래서 이 말소등기도 원칙은 뭐겠습니까? 공동신청입니다. 가등기, 말소등기도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때도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말소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갑이겠죠.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아서 의뢰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 의뢰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 말소 등기도 다른 등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등기가 어려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네.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또 할 겁니다. 가등기 할 때 할 건데 미리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좀 더 쉽게 느끼실 테니까. 네. 원칙은 뭐라고요?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고요.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죠. 네.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91쪽에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표정이 빨리 끝내라 라고 저한테 강요를 하는 바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시부터 기출문제 한다고 하던데 기출문제 많이 들으십니까? 아마 들으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유리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